수의 크기 비교, 수와 연산 영역, 구체물 수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한다. 상상놀이 활동을 위해 기둥판과 기둥 2개, 고리, 수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기둥판에 기둥 2개를 꽂아 준비해 주시고 수카드 2개를 골라서 빈칸에 올려놓게 해주세요. 자, 2개를 자유롭게 골라 각 기둥 앞에 수카드를 하나씩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수카드의 수만큼 고리에 기둥을 꽂도록 해주세요. 이 힘으로 하나, 둘, 2개를 끼우게 해주시고 5힘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끼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기둥에 꽂은 고리의 수를 비교하여서 큰 수와 작은 수를 알아봅니다. 이때에는 기둥이 더 많은 것이 큰 수, 아이가 스스로 수카드를 골라서 기둥판 위에 올려놓게 해주시고 고리를 끼워가면서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그럼 이제 기둥에 끼워진 고리를 보면서 우리 이제 큰 수, 작은 수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어느 쪽이 더 높은지 알아봅니다. 더 높은 쪽이 더 많고 더 많은 수가 더 큰 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낮은 쪽이 더 개수가 적고 더 적은 수가 작은 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2가 5보다 작습니다. 5는 2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았네요. 그러면 이제 수카드는 다른 수카드로 바꾸면서 고리수를 비교해가면서 큰 수와 작은 수를 알아보게 합니다. 아이가 활동이 익숙해지면 이와 같이 엄마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남은 고리의 수를 잘 생각해가면서 엄마도 파란색 수카드를 이용하여 아이와 같이 활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더 많은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원한다면 파란색 수카드도 함께 이용하면 좋습니다. 또는 아이가 활동을 마치면 엄마가 파란색 수카드로 더 자극을 주어도 좋겠지요. 큰 수, 작은 수 활동이 익숙해지면 파란색 수카드를 함께 이용하여서 활동해 보아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와 엄마가 정하여서 한쪽은 주황색 카드, 다른 사람은 파란색 카드를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상대가 보지 않도록 하여서 수칩을 고르고 오픈합니다. 둘 중 어떤 카드가 더 큰 수인지 비교해보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큰 수 게임이라면 큰 수를 낸 사람이 수카드를 가져가게 하는 방식도 좋아요. 그리고 또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작은 수 게임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수를 비교하여서 더 작은 수 카드를 낸 사람이 카드를 가져가게 하는 방식이죠. 이와 같이 골랐다면 크거나 작은 것이 없고 수가 같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놀이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14쪽 상상 그리기, 15쪽 상상 붙이기. 상상 그리기, 큰 수를 따라가요. 자, 아이에게 지문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니 갈림길이 나온다는 얘기도 해주셔야겠죠? 자, 갈림길이 바로 이렇게 양쪽으로 길이 나누어서 갈라져 있는 것을 갈림길이라고 해 라고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자동차를 타고 갈림길이 나타날 때마다 앞에 적혀있는 수를 봐야 해요. 그리고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서 큰 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연필로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가면서 더 큰 수만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1, 2 중에선 2가 더 큽니다. 그래서 2, 3, 5. 네, 이와 같이 먼저 한번 그림을 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연필을 이용하여서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큰 수만 읽어보았다면 갈림길에 따라서 작은 수만 읽어보는 활동도 좋아요. 1, 2, 1과 같이 이렇게 작은 수만 읽어보게도 해주세요.
만약 아이가 조금 헷갈려 한다면 수 옆에 고리를 놓아가면서 높이를 비교해도 좋아요. 상상 붙이기 꽃을 심어요. 활동을 위하여 그림과 같이 붙임딱지를 준비해주세요. 지문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림을 보고 화단이 무엇이고 팻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팻말을 보니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채송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이 수선화구나. 이런 이야기도 해주셔야겠죠. 팻말에 몇 송이라고 적혀 있나? 5송이라고 적혀 있구나. 팻말에 4송이가 적혀 있구나. 충분히 이야기 나누어 주시고요. 팻말에 적힌 수만큼 알맞게 꽃 붙임딱지를 붙이게 해주세요. 자, 옆에 그림을 보면서 꽃의 특징들도 이야기하면 좋겠죠. 채송화는 보니 꽃잎의 색이 빨간색이네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팻말에 적힌 수만큼 붙임딱지를 붙이게 해줍니다. 수선화는 꽃잎이 노란색이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붙임딱지를 스스로 붙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 중에 더 큰 수가 무엇인지 아이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와 4 중에서 5가 더 큽니다. 채송화와 수선화 중에서는 채송화가 더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가 만약 하나씩 짝을 짓고 싶어 한다면 연필을 이용하여서 채송화 하나와 수선화 하나에 선을 이어서 짝을 짓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은 쪽을 비교해 보아도 좋겠지요. 상상 놓기 점점 커져요. 활동을 위하여 그림과 같이 수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아이에게 지문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요. 자, 화살표 방향으로 수가 점점 커진대. 어디 한번 볼까? 화살표 방향 한번 살펴보자. 아래쪽으로 커지고 오른쪽으로 커지는구나. 오른쪽으로 커지고 아래쪽으로 커진다는 뜻이구나. 자, 이렇게 글과 그림을 매칭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에 어떤 수가 올라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1, 2, 3 다음에는 큰 수가 와야 되니까 어떤 수가 올까요? 4가 와도 되고 5가 와도 되겠죠? 그런데 5는 이미 있으므로 이곳에는 4를 올려둡니다. 1, 2 다음에는 3이 와도 되고 4, 5가 와도 좋아요. 자, 그런데 이쪽을 보면 2, 4이므로 4보다 더 큰 수, 가장 큰 수인 5가 먼저 와야 해요. 그리고 또 4가 이미 있으므로 남은 수인 3이 이곳에 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스스로 수카드를 올려놓게 해주시고요. 수카드를 치우고 아이가 직접 수를 써보게 해도 좋습니다. 또한 1에서 5 수카드를 모두 준비해서 놀이책 위에 올려가면서 활동을 해도 좋아요. 이 활동을 마쳤으면 옆에 있는 활동도 이어서 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활동은 사고력 수학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 교재를 풀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재밌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세요. 또는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아이가 수학 문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언어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